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반등도 요즘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의 좀 긍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죠. 요즘 시장이 썩 좋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시장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도 지금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는 한 2.55% 정도 일단 하락을 하면서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많이 이제 헤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도 언급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해 드리냐 하면, 먼저 이거부터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라든지 하는 부분에 좀 포인트가 좀 강하게 이렇게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CPI 나왔던 부분이 있죠. CPI 나왔던 부분을 이렇게 좀 봅시다. CPI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2.6, 뭐 지금 2.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에 예상치는 이제 2.6 정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CPI가 이제 2%대로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많이 기다려왔었던 금리 인하.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죠.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 것 같죠. 이제 CPI가 이제 3% 밑으로 일단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큽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이제 시장 안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 경기가 너무 많이 위축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의 지금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소비죠, 그렇죠? 근데 소비를 사람들이 많이 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잘 돼야지 소비를 잘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지금 갑자기 경기가 CPI가 떨어지는 게 노동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해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안 좋아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내용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경주마에 출연을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문득 일단은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부분을 보고 계세요. 이번에 이제 14만 2천 건 정도가 일단 나왔죠. 시장 예상이 16만 4천 건 정도였는데 14만 2천 건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경기 침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치를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지금 수치가 굉장히 안 좋은 수치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지금 수치보다는 8월달 수치가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7월달 수치가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8월 2일에 발표가 된 거죠. 이번에 9월 6일에 발표했는 8월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전 부분보다는 일단 반등을 일단 했고요. 14만 2천 건이라는 수준 자체는 예전 2023년도라든지 크게 뭐 차이 나지 않는 그러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은 금리 인하 부분으로 일단 접어들다 보니까 위기감이 굉장히 좀 커진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신규로 실업자가 되어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는데,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다. 노동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월급 받는 사람들 숫자가 그만큼 줄어든다. 월급 받는 사람이 일단 줄어든다는 얘기는 미국의 소비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업수당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이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에 이제 9월 11일에 또 나올 거고요. 최근에 나왔던 숫자를 보면은 예측에 했던 것보다도 적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실업수당을 청구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실업수당을 갑자기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냐? 아니에요. 최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규로 해고가 되는 사람들은 그다지 적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되겠죠. 이걸로만 보면 사실은 페드에서 얘기를 했는 것처럼 미국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증거 자체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보면 페드 금리 이번에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금리 인하 부분이 이번에 뭐 50bp 인하라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라 25bp 정도만 인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 요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이게 아니고 그냥 엔캐리입니다. 엔캐리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일단은 유동성 자체가 큰 폭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런 유동성의 감소 자체는 일반적으로 시장을 좀 위축시킨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시장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이때 지금 하락했던 부분의 차트를 제가 엔화 차트로 지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최근에 엔화가 강세를 보였던 시기가 몇 번이 있는데, 최근에 그냥 강세 보였던 요 시기 있잖아요. 이때가 9월 3일입니다. 이때가 9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엔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로 이렇게 가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번 12월 달에 일단은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금리를 한 2차례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일단은 금리를 낮추고, 그러면 당연히 요 갭 차이가 일단은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요번에 이제 엔캐리가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미국 채권에 많이 들어갔는데, 미국이 일단 금리를 낮추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캐리 자체가 의미가 지금 없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투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여러분들이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했을 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는 뭐냐 하면 테슬라가 오르는 거죠. 테슬라가 오르면 당연히 수익이 날 건데, 이 테슬라가 오르는 사이에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 자체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환율이 원화가 약세로 가버리면 이상해지는 게 되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가느냐 원화가 약세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을 그대로 챙겨올 수 있느냐, 아니면은 테슬라는 수익이 났는데 환율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느냐 하고, 마찬가지로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투자해 놓은 부분이 단순히 엔화가 그냥 약세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엔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쪽에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수익을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캐리가 청산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금리 부분, 두 번째 부분은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엔이 강세로 가면 별로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안에서 엔캐리가 해소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한번 밀렸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은 듯 하다가 지금 두 번째 다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시장이 좀 크게 폭락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엔캐리는 시장에 뭐라고 할까요?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 자체를 지금 일본으로 그냥 흡수해버리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시장 안에서는 뭐 엔캐리에 대해서 뭐 미국계 증권사도 그렇고 얼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이 나스닥 종합인데, 나스닥 종합이 이때부터 힘을 못 쓰죠. 8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8월 16일,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힘을 못 쓰는데, 엔화가 이제 8월 16일부터 이제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더 이상 이제 강세를 못 보이고 밀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또 보였고, 요번에 밀렸던 부분은 9월 3일부터 시작해서 큰 폭으로 지금 다시금 강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엔화가. 그때 미국도 일단 큰 폭으로 다시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우리나라 증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이때 보면은 8월 26일 이때가 이제 멈췄는 시기가 8월 16일이죠. 이때가 다시금 엔화가 강세로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9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엔화가 다시 또 강세를 보였던 부분을 차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부분에서는 엔화가 일단은 강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은 시장은 일단은 약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차트로 보면은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해드렸냐 하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에 차트가 이렇게 있죠. 예전에 제 유튜브 방송을 보셔도 얘기를 일단 해놓긴 했는데, 여기서 일단 시장은 이렇게 박스로 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 박스권 부분에서 이제 양봉을 띄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는 추세가 위로 다시금 방향을 잡을 수 있느냐 없냐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부분은 요걸 돌아서면은 이제 강세, 요걸 돌아서지 못하면은 시장은 또 재미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분 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빠지고 있고, 지금 부분은 거기 근처까지 아직은 못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일 부분의 지수가, 뭐 내일 제가 공개 방송도 있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화요일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공개 방송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만은, 여기 지금 지금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선 있죠? 단기 추세선을 넘어설 수 있는지 화요일날,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일반적으로, 이건 여러분들 알아두셔도 좋은데, 추세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코스닥은 하락으로 간 지가 꽤 됐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으로 가던 부분을 돌파를 했죠. 추세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다가 하락으로 가는 모습, 이건 외워두세요. 이번 캠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뭐 교육은 계속 해드리긴 할 거고, 장중에도 교육은 해드리긴 할 건데, 외워두시면 도움되죠. 또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추세가 돌파하고 추세의 부분이 무너지는 모습 보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패턴입니다. 패턴이 가장 많이 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그냥 추세 하락입니다. 그냥 하락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세 전환이죠. 그래서 보통 추세가 돌파가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 지금 추세 돌파를 했잖아요. 추세가 이런 식으로 살짝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면, 요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 추세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상방이 아니고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번 패턴 하단에서 양봉 띄우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그냥 하락으로 갈 건지 패턴으로 갈 건지 중에서 지금 패턴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패턴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서 또 떨어지는 요 추세 있죠. 노란색 박스로 그려드렸던 거, 이 부분을 돌아서는 형태가 일단 보여야 되고요. 돌아서는지 안 돌아서는지는 이걸로 또 추세를 그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마지막 추세인데, 아직까지 양대 시장 모두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중의 움직임을 보면 한번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대부분 종목군들이 조금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종목에 공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장 안에서 그래도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목들 중에는 SAMG 엔터인데요. 이거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일단 뻗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죠. 그렇죠? 사랑의 하추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히트랍니다. 그렇죠? 100만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일단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요. 상한가 진입하면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도 지금은 좀 돌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에 이때 추세가 한번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금 또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두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종목들 중에서 또 작은 종목이죠. 제닉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이게 끝인가? 아니면 상한가가 시작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가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이 굉장히 강한 저항 부분을 일단 좀 돌파를 하면서 오늘 강세를 좀 시연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제닉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이제 미용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가장 또 강세를 또 보이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 종목군들이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오늘은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메디톡스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어디서 반등한다? 요 가격권 근처에서는 반등한다. 여기서 반등을 하면 기존에 보이던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종목군들이 있죠. 그냥 하락으로 가는 종목은 어쩔 수 없고요. 공략을 하는 건 아니고 상방으로 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시장 안에서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도 수익 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화요일 날
화요일이면은 날짜를 가르쳐 드려야 되죠. 화요일 날 9월 10일이 되네요. 9월 10일 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장중 공방에서 또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장중 공방에서는 요거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고, 시장이 어렵다, 시장이 위험하다,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 시장이 어려우면 어렵지 않은 쪽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크면 변동성이 크지 않은 쪽으로, 종목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잘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들 내시고 여러분들 자산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방송 종료합니다.